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남들이 왜 내게 다가오질 않을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주는데 나는 왜 안 그럴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왜 먼저 다가가지 않고서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얻는 이점이 참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힘이 솟아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주변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면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지요.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도 낮아집니다. 오늘은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친구, 지인들과 불편한 관계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갖춰야 할 덕목 7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좋은 인상은 복을 부른다. 걸핏하면 짜증내고 그 감정을 외부에 쏟아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웃는 얼굴에 욕하기 어려운 법이다. 두 번째, 부드럽고 베풀 수 있는 말을 하라. 사랑, 칭찬, 위로, 격려, 양보 등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말이 그것이다. 말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인색한 사람이 많다. 좋은 말은 아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진심의 가치가 무시당하기 쉬운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여길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네 번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사특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그 특유의 탁한 기운이 눈빛에 서려 있다면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눈치채기 마련이다. 항상 선의를 가지고 남을 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 몸으로 남을 도와주어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복이 온다. 당장 보상이 없어도 이런 태도를 하늘이 꼭 기억해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준다. 여섯 번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라. 양보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걸 잘 파악해 상대를 배려하면 그 덕이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 일곱 번째,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어라. 공경에 처한 이는 자신의 처지를 외부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 자존심 센 사람은 더 그렇다.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이를 찾아 먼저 도움 주면 그 가치가 언젠가 큰 빛을 발한다.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말에 관련해 조심해야 할 것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얘기 속에서 핵심적인 좋은 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명강의에서도 짧은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금지해야 할 말은 명령조의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명령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직장에서 상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령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상대방의 의견과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혹은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면 창조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배려하는 어조로 말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마라. 말이 너무 빠르면 사람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니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 중에는 항상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말에 리듬을 부여하고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는 건 역시 피해야 합니다. 너무 느리게 말하면 상대방은 답답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회는 들리기 쉬울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가 피곤해지면 뇌에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너무 큰 소리로 듣게 되면 머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인연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짓말이 자주 들통나면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간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인간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간질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남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해주고 들어주지만 실제로 그런 시기 질투의 말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말하면서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간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남의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에만 주목하고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에 대한 말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죽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 병에 걸릴 것 같아, 나 힘든 것 같아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 자체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말은 에너지와 파동,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 자체가 실제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는 묵언하기. 묵언 즉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만 그때 적재적소에 하는 게 묵언의 원리란 말이죠. 이 10가지를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10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감히 끊는 게 좋습니다. 행운은 선택이 아니지만 불행은 자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삶을 늪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예의가 없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모른다. 자기 딴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비판의 방식이나 수위를 조절할 줄 모른다. 공격적인 말투가 쿨한 것인 줄 안다. 힐난과 조롱이 언어 습관에 배어 있다.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한다. 과격한 표현으로 분란을 일으키고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 못한다. 이들과 온전한 대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한다. 서비스 직원의 작은 실수조차 그냥 넘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흥분한다. 말꼬리 잡는 말투가 습관이다. 세상에 크고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작고 하찮은 것엔 목숨 건다. 그릇이 작아 유치함이 기본 품새다. 세 번째, 맥락을 파악할 줄 모른다. 즉, 달을 보라고 가리키면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러면서 손톱이나 손 모양 등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물고 늘어진다. 상습적으로 맞춤법 지적하고 문맥을 읽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건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기 멋대로 오해하며 비난하길 즐기는 사람은 매우 치졸한 사람이다. 네 번째, 개선할 의지가 없다. 항상 안 좋은 방향만 언급한다. 동료 중 이런 타입이 있으면 아이디어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뭐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해결책 없는 문제점 찾기에 골몰한다. 정작 자기 할 일은 미루고 미루다 엉망으로 해놓고 쉽게 남 탓한다. 창의력은 핑곗거리 될 때만 발휘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한다. 다섯 번째, 자기 성찰이 없다. 자기 반성이 없다. 그래서 본인 잘못을 모른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타입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타인에겐 엄격하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사사건건 불편한 게 많다면 본인을 먼저 살펴야지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멀리해야 할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소한 공감은 상대방과의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상대방에게 모두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간관계라면 지금 당장은 겸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몰라도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내려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경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열등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달콤한 유혹처럼 함께하면 즐거운 점이 많을 수 있지만 멀리 보았을 때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충고는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친구, 직장 동료라면 긴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을 더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머리가 정말 좋기 때문이란다. 너의 혀가 너의 똑똑한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말을 더듬는 거란다. 라고 일러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세계적인 기업의 CEO인 잭 웰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칭찬은 한 사람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험난할 길을 싸워줄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칭찬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 걸어가줄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남들이 왜 내게 다가오질 않을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주는데 나는 왜 안 그럴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왜 먼저 다가가지 않고서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얻는 이점이 참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힘이 솟아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주변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면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지요.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도 낮아집니다. 오늘은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친구, 지인들과 불편한 관계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갖춰야 할 덕목 7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좋은 인상은 복을 부른다. 걸핏하면 짜증내고 그 감정을 외부에 쏟아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웃는 얼굴에 욕하기 어려운 법이다. 두 번째, 부드럽고 베풀 수 있는 말을 하라. 사랑, 칭찬, 위로, 격려, 양보 등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말이 그것이다. 말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인색한 사람이 많다. 좋은 말은 아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진심의 가치가 무시당하기 쉬운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여길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네 번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사특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그 특유의 탁한 기운이 눈빛에 서려 있다면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눈치채기 마련이다. 항상 선의를 가지고 남을 대해야 한다.
5번째, 몸으로 남을 도와주어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복이 온다. 당장 보상이 없어도 이런 태도를 하늘이 꼭 기억해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준다. 6번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라. 양보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걸 잘 파악해 상대를 배려하면 그 덕이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 7번째,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어라. 공경에 처한 이는 자신의 처지를 외부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 자존심 센 사람은 더 그렇다.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이를 찾아 먼저 도움 주면 그 가치가 언젠가 큰 빛을 발한다.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말에 관련해 조심해야 할 것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얘기 속에서 핵심적인 좋은 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명강의에서도 짧은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금지해야 할 말은 명령조의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명령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직장에서 상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령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상대방의 의견과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혹은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면 창조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배려하는 어조로 말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마라. 말이 너무 빠르면 사람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니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 중에는 항상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말에 리듬을 부여하고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는 건 역시 피해야 합니다. 너무 느리게 말하면 상대방은 답답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로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회는 들리기 쉬울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가 피곤해지면 뇌에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너무 큰 소리로 듣게 되면 머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인연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짓말이 자주 들통나면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7번째로는 이간질하거나 시기질투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인간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간질하고 비교하고 시기질투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남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해주고 들어주지만 실제로 그런 시기질투의 말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말하면서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간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는 남의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에만 주목하고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에 대한 말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죽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 병에 걸릴 것 같아, 나 힘든 것 같아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 자체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말은 에너지와 파동,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 자체가 실제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는 묵언하기. 묵언 즉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만 그때 적재적소에 하는 게 묵언의 원리란 말이죠. 이 10가지를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10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감히 끊는 게 좋습니다. 행운은 선택이 아니지만 불행은 자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삶을 늪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예의가 없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모른다. 자기 딴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비판의 방식이나 수위를 조절할 줄 모른다. 공격적인 말투가 쿨한 것인 줄 안다. 힐난과 조롱이 언어 습관에 배어 있다.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한다. 과격한 표현으로 분란을 일으키고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 못한다. 이들과 온전한 대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한다. 서비스 직원의 작은 실수조차 그냥 넘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흥분한다. 말꼬리 잡는 말투가 습관이다. 세상에 크고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작고 하찮은 것엔 목숨 건다. 그릇이 작아 유치함이 기본 품새다. 세 번째, 맥락을 파악할 줄 모른다. 즉, 달을 보라고 가리키면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러면서 손톱이나 손 모양 등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물고 늘어진다. 상습적으로 맞춤법 지적하고 문맥을 읽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건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기 멋대로 오해하며 비난하길 즐기는 사람은 매우 치졸한 사람이다. 네 번째, 개선할 의지가 없다. 항상 안 좋은 방향만 언급한다. 동료 중 이런 타입이 있으면 아이디어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뭐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해결책 없는 문제점 찾기에 골몰한다. 정작 자기 할 일은 미루고 미루다 엉망으로 해놓고 쉽게 남 탓한다. 창의력은 핑곗거리 될 때만 발휘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한다. 5번째, 자기 성찰이 없다. 자기 반성이 없다.
그래서 본인 잘못을 모른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타입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타인에겐 엄격하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사사건건 불편한 게 많다면 본인을 먼저 살펴야지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멀리해야 할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소한 공감은 상대방과의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상대방에게 모두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간관계라면 지금 당장은 겸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몰라도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내려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경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열등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달콤한 유혹처럼 함께하면 즐거운 점이 많을 수 있지만 멀리 보았을 때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충고는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친구, 직장 동료라면 긴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을 더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머리가 정말 좋기 때문이란다. 너의 혀가 너의 똑똑한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말을 더듬는 거란다. 라고 일러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세계적인 기업의 CEO인 잭 웰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칭찬은 한 사람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험난할 길을 싸워줄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칭찬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 걸어가줄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